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주방이 사실은 우리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물건들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경에 독성을 미치며 심지어 치매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무젓가락입니다. 최근 대만의 한 의학 프로그램에서는 충격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한 가족이 연이어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원인은 다름 아닌 주방에서 사용하던 나무젓가락이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숨어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 때문입니다. 나무젓가락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마모되면서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 사이로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곰팡이들이 생성한 아플라톡신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축적되면서 결국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은 현재까지 알려진 곰팡이 톡소 중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의 면역력과 장기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방용품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방의 작은 습관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젓가락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소재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무젓가락이 하얗게 보이도록 하거나 곰팡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이산화황, 오르토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화학 성분들은 뜨거운 음식이나 염분이 많거나 신 음식에 닿으면 쉽게 용출되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위경련,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부터 심한 경우 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젓가락 사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컵라면처럼 뜨거운 음식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뿐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하는 다회용 나무젓가락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로 인해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젓가락은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평소에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멜라민 수지식기입니다. 포장마차나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무늬의 그릇 또는 중국집에서 음식이 담겨오는 하얀 그릇들이 바로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식기인데요. 멜라민 수지 식기는 단단하고 가벼우며 가격이 저렴하고 잘 깨지지 않아 많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멜라민 수지 식기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이라는 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하여 만든 딱딱한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래 사용하거나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식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피부 질환과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혈액암, 폐암, 비인도암 등의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민 자체도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멜라민 수지식기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기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야외에서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은박 접시, 식당에서 펄펄 끓는 찌개를 담아 내오는 양은 냄비, 캠핑장에서 쓰는 코펠 등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용기인데요. 알루미늄 용기는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음식이 빠르게 데워지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루미늄 용기는 알루미늄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 나오지 않도록 산화 피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도구로 긁거나 철수세미처럼 거친 도구로 문지르면 코팅이 손상되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체내로 흡수된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만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알루미늄은 신경계 질환, 두통, 치매, 암, 뼈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나 젓갈, 토마토 소스처럼 산도와 염도가 높은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하면 알루미늄 성분이 쉽게 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기가 낡고 코팅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러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대량으로 녹아나와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알루미늄 용기는 과감히 교체하고 산도와 염도가 높은 음식은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주방에서 꼭 관리해야 할 물건은 바로 수세미입니다. 주방 위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수세미가 사실은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 곳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 피르츠부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세미 1세제곱센티미터, 즉 각설탕 한 개 크기 부분에서 최대 540억 개의 세균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 난치성 감염을 유발하는 녹농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헬리코박터균 등 36종의 다양한 세균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수세미에서 조리대나 도마로 옮겨가 음식이나 손을 통해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기적인 소독과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세미를 완벽하게 소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재질의 수세미 8종류의 세균을 주입한 후 다양한 소독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 1리터와 주방 세제 2g을 넣어 세척, 두 번째는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를 1:1 비율로 혼합해 5분간 소독, 세 번째는 물 1.5리터에 락스 5ml를 넣고 5분간 소독,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에 2분간 소독, 다섯 번째는 끓는 물에 10분간 소독했습니다. 그 결과 끓는 물에 10분간 소독했을 때 모든 종류의 수세미에서 세균이 100% 제거되었으며 전자레인지 소독도 철수세미를 제외한 나머지 7종류의 수세미에서 100%의 세균 제거 효과를 보였습니다. 락스 소독은 천연 수세미만 99.96% 제거율을 기록했고 나머지 7종류는 100% 제거되었으나 주방 세제와 물, 베이킹소다와 식초 혼합물은 99.64%에서 99.76%의 제거율을 보였습니다. 99.64%의 제거율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남아있는 0.36%의 세균만 해도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2억 마리로 상당히 많은 양이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증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 제거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미는 한 달 이내에 교체하는 것이 적당하며 소독 후에도 냄새가 난다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므로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위생을 위해 작은 수세미 관리부터 철저히 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종이 호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 호일이 알루미늄 호일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 호일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실리콘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종이 호일 제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대부분 내열 온도 220도 이하에서 사용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프라이팬처럼 조리 도구의 표면 온도는 빠르게 200도를 넘어 300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종이 호일을 사용하면 실리콘 성분이 분해되어 음식에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180도에서 200도 사이의 온도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고온 조리 시 종이와 실리콘의 결합이 약해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조직 염증, 세포 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이 호일을 사용할 때 고온 조리를 피하고 물을 넣어 음식을 찌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담는 깔개로 사용하거나 음식을 소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주방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똑똑이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